와랄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케일링은 1차, 2차 크게 차이는 없나요? 비싼 건 검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10살 스피치 남자아이 치석이 많아요. 스케일링은 1차 병원과 2차 병원에는 더 하는 스케일링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1차 병원이 스케일링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상담을 받고 선택하십시오. 큰 병원이니까 스케일링을 더 뭔가 좋은 기계로 해서 뭐 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내 강아지나 내 고양이가 스케일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거는 두 가지입니다.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결정하실 건 딱 두 가지예요. 비용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뭐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비싼 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저렴해야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비용 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건 뭐냐, 이 병원에 지금 내가 상담하는 이 선생님이 치과 또는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설명도 내가 잘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스케일링 할 때 말씀드렸죠. 스케일링 하면 꼭 폴리싱도 하고 가능하면 불소도포까지 꼭 하라고,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들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이 선생님이 스케일링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많이 경험도 많으신 것 같고 실력도 괜찮은 것 같구나. 근데 스케일링 실력이라는 건 사실은 큰 실력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석사하고 박사해야지 배울 수 있는 실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테크닉이기 때문에 경험과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실 공짜로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고급 정보예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스케일링 하는 게 좋을라나? 강아지 고양이 스케일링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링 말고요. 이수세한테 맡기면 좋을라나? 왜냐면 스케일링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대충 했는지 꼼꼼하게 했는지 정성을 다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알까요, 그걸? 직접 스케일링을 한 사람만 압니다. 내가 얘한테 어느 정도의 정성을 쏟았고 얼마나 꼼꼼하게 했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치아들까지 신경 쓰면서 하는 건 그 선생님만 알아요. 그 아이를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도 몰라요. 자, 힌트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 뭘 판단해야 되겠어요? 내가 스케일링을 맡기려고 하는 이 병원의 이 수의사 선생님이 꼼꼼한 스타일인가? 약간 완벽주의 스타일이 좀 있으신 분인가? 이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은 꼼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스케일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 사진 보면요, 정말 극과 극으로 정말 좋습니다.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스케일링 발치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 막 올려놓잖아요. 제가 보고도 와, 비포 애프터가 여러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는요 진짜 막 이빨 한 번도 안 닦아줬던 애들 스케일링 한번 딱 해주면은 그냥 제가 새하얀 이빨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 엄청 잘한 걸까요? 아니요.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치아와 잇몸, 이게 치아고 이게 잇몸이면 치아와 잇몸 사이 이 라인, 이 속, 여기가 잇몸 포켓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벌리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안을 다 긁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케일링을 할 때. 그 다음 또 어디요? 안쪽, 어금니 안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양치를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어금니 안쪽 여러분들 이렇게 벌려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애들 이렇게 벌리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해주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러면 꼼꼼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좀 완벽주의가 있어. 되게 꼼꼼한 성격이야. 이런 선생님들은 잘 보이려고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조금 덜 돼 있으면 내가 이거를 그냥 못 지나가는 성격이야.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과 그냥 보이는 곳만 대충 해주는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요, 똑같은 아이라고 했을 때 정말 꼼꼼하게 한 아이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대충 하잖아요. 얘는 한 3, 4개월 후에 다시 스케일링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 크죠. 근데 둘 다 끝났을 때는 이가 새하얘, 둘 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죠. 강아지 고양이의 스케일링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강아지 고양이의 스케일링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충치 예방이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입냄새 안 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강아지 고양이의 스케일링의 목적 아시는 분? 딱 한 단어로. 잇몸이에요, 잇몸. 스케일링을 하는 목적은요, 잇몸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잇몸은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잇몸이 녹아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질 않거든요. 잇몸이 녹아서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고. 잇몸이 녹아서 올라오면 거기로 세균이 감염되고 전신질환도 가는 거고, 잇몸이 녹아서 올라가면 치아 뿌리가 들어가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다 빠지는 거고, 잇몸이 녹아서 올라가면 턱뼈도 녹이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뭐 얼굴 내에도 염증도 일으키고 전신질환도 일으키고. 강아지 고양이들 스케일링을 하는 목적은 잇몸입니다. 잇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스케일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아지 고양이 스케일링 했을 때 뭐가 보여요? 눈에 잇몸이 보여요? 아니요, 치아가 보여요. 이빨이 보여요. 새하얘진 이빨이 보여요. 그러면 와, 완벽해, 퍼펙트.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잇몸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잇몸과 치아의 사이, 여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곳, 잇몸 안쪽, 치아와 잇몸의 연접 부위, 여기를 잘 해주면, 하고 나서 이제 잇몸 약도 복용하고 해서 잇몸이 짱짱해지면, 얘는 치석이 조금씩 생기더라도 다시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시기, 그 시기는 뭐예요? 다시 잇몸에 염증이 시작되는 시기가 스케일링을 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길겠죠. 근데 이빨만 하얗게 만들어주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안 보이는 곳에는 스케일링을 건드리지도 않았어. 겉에는 깨끗한데 뭐지? 얘는 스케일링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잇몸이 붓기 시작해. 왜요?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어떤 아이는 3개월에 치석이 생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양치를 안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치석이 잘 안 생기는 애들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 선생님이 본다고 해도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스케일링을 직접 한 주치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웃긴 얘기긴 하죠. 야, 이 선생님이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 있고 뭔가 한번 하면 이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되게 대충대충 스케일링하는 수의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말씀드립니다. 스케일링 빨리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거 되게 고급 정보예요. 이거는 그 어떤 수의사한테도 이런 얘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치과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왕 얘기한 거 조금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해드리면, 스케일링을 엄청 저렴하게 하면서 엄청 많이 하는 동물병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스케일링 하지 마십시오. 중성화 수술은 차라리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되게 싸게 하는 그런 곳도. 스케일링은 싸게 하면서 엄청 예약을 많이 받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스케일링 하는 동물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스케일링 하지 마셔라. 왜냐? 스케일링은 빨리, 내가 후다닥 빨리빨리 해야지 마음 먹으면 10분 내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합니다. 제 기준으로. 마취 들어가고 시작, 스케일링 시작 하면 10분도 안 걸려서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얘는 앞으로 스케일링은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야지, 내 강아지라고 생각해야지, 최대한 꼼꼼하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 10분도 안 걸릴 수 있는 아이가 30분, 40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취를 오래 안 하는 게 좋으니까 10분 내로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하십시오.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저는 한 번 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하고 관리를 해서 스케일링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일링을 아주 저렴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스케일링, 하루에 20마리, 30마리 만약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동물병원이 있다? 그런 병원에서 한 아이를 스케일링하는 시간을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스케일링 하는 시간만 만약에 1시간이면 검사하고 마취하고 이런 시간 하면 그러면 한 아이한테 최소한 2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이면 5아이만 해도 10시간이에요. 하루 일과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스케일링만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술이 너무 많이 예약되어 있고 이런 곳들은 오히려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길게 얘기 드렸습니다.